네, 이슈투데이 들어가기 전에 속보 하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 통과시켰습니다. 2년간 135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금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확인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대학 수학 시험 능력일이자 또 옵션 만기가 겹쳐 있습니다. 주식 매수 차익 잔고가 10조 원 넘게 쌓여 있지만 현재 주식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이번 옵션 만기 좀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장 이벤트 그리고 내일 또 금통일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지요. 오늘 이슈투데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의 김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먼저 코스피 지수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소식 전해 주실까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9.38포인트 오른 1937.55로 마감을 하면서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 출발한 지수 장중 한때 하락 반전하면서 1916선까지 내려갔지만 그 장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 소식과 또 이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상승 반전한 뒤에는 그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 따른 좀 안도감이 우리 시장에는 어제 반영이 된 것 같았어요. 오후 1시 넘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좀 분위기를 오늘 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겹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소화를 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거든요. 증권가 분석 어떻게 나오나요? 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이후 미청산된 차익 잔고가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수급 부담이 높은 이유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은 순차익 거래 잔고는 3조 8,928억 원으로 지난 8월 초 2천억 원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만기일 때 청산되지 않고 만기 연장이 됐기 때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대목인데요. 다만 이달 들어서 선물 지수는 좁은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본격적인 차익 잔고 청산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좀 안도적인 분석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외국인의 움직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차익 거래 잔고가 3조 원을 크게 좀 넘어서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동시만기 이후 외국인의 순차익 잔고가 3조 6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밀려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이 온통 외국인에게 쏠려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잔고 청산 가능성 때문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환율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추가적인 환율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굳이 지금 환차익 청산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말 배당 매력 역시 외국인 차익 거래를 잡아두는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200의 연말 배당 수익률은 1%가량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외국인이 무리하게 청산을 시도할 이유가 없어서 이번 옵션 만기는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전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이번 옵션 만기 영향을 중립적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이 중립 포지션 정도를 잡아준다면 이제 국가 지자체 물량 출회가 좀 중요하게 또 부각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만기에 국가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청산 물량은 1,200억 수준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현재 국가 지자체의 경우는 매도 매수 여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이고 또 베이시스 등락에 의한 차익 거래의 회전력 역시 높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좀 수급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금통위가 내일 또 열립니다. 기준금리 결정도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현재 관련돼서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채권시장 참여자의 99%가량이 연 2.75%인 기준금리의 동결의 무게에 상당한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연내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가 최근 주요 국가의 양적 완화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채권 시장 심리는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채권 금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량이 보합을 예상을 했고요. 기준금리가 연내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금리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오늘 장에도 옵션 만기와 함께 지켜봐야 될 게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의 이제 반응입니다. 일단 해외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대선이 끝나고 또 오바마가 재선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는 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았죠.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지만 그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끝나면서 아무래도 증시 좀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좀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데요. 오바마의 그 재선으로 인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증시에 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재정 절벽 이슈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여건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에 미치는 좀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증시가 경제 지표 개선세를 반영하지 못했던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로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기 국채 매수 중심의 4차 양적 완화가 새롭게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4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될 경우에는 국내외 증시의 유동성 효과는 한층 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과거 역대 미 대선 이후 증시가 또 단기 반등을 했던 그런 패턴을 보였다는 점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역시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와 연말 수요 기대감을 반영한 계절적 요인이 반영돼서 증시가 상승세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절벽 우려를 불식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재정 지출은 그 긴축 계획에 가로막혀 있고 또 재정 절벽을 앞두고 그동안 실시했던 경기 부양책도 어떤 형태로는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결국 미국 증시의 그 하락도 이 같은 우려가 일시적으로 증폭이 된 데 따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일단 반응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대선이 끝나고 재정 절벽 이슈가 상당히 크게 좀 부각이 되면서 해외 증시가 일제 급락이 됐는데 하지만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증권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수혜 업종과 종목 찾기도 상당히 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일단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된 측면에서 미국 관련주, 미국 대선, 오바마 수혜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IT와 제약, 헬스케어 부분, 또 자본재, 부동산 투자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인데요.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 IT 업계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고 또 정부 정책 역시 이들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만큼 미국 IT 산업 회복이 결국은 국내 IT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또 모기지 매입 중심의 그 3차 양적 완화와 또 부동산 부양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동산 투자와 또 자본재의 그 부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슈투데이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옵션 만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쪽에 지금 증권가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강도에 좀 주목하자는 포인트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다 체크해 가시면서 또 전략, 장중에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